일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강성범 TV 일요일 순서 극한 시사. 우리 민주 시민분들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야, 뭐 형님이야 뭐 여전히 뭐 바쁘게 돌아가고 계시고. 네. 윤혜 씨가 지난주에 큰 방송 출연이 하나 있었죠? 아, MBN 판도라에 출연했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까? 네, 월요일 밤. 이틀 후 바로 나오더라고요. 토요일에 촬영하고 월요일 밤 9시 반에. 아, 편집을 급하게 하는구나. 아니면 네.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저는 2부에 나오거든요. 2부에? 그 기다리는데 제 친구들도 이제 저희가 TV에 나오니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1부가 꽤 길었어요. 토할 것 같다. 너무 지루하다. 졸려 죽겠다. 그 동네 친구들. 네, 아재들 보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시사 아무 관심 없는 정치 분들이 1도 모르는데 막 고문이다. 이거는 지금 나한테 우정으로 강요하는 고문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40분을 기다리고 이제 제가 10시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반전의 효과가 있잖아요. 네. 워낙 앞에가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왔죠. 그래서 시청자 게시판에 제 얘기가 90%가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90%가 윤혜 씨 얘기. 왜냐면은 그분들은 게시판에 잘 아무도 글을 안 남기는 편인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올라오는데. 그런 거 있어. 뭐 프로그램 끝나면 한 3개 올라오고 네, 있어요. 거의 예. 없는데 이제 워낙 제가 독특했는지 또는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회원가입의 그런 수고로움까지 하면서 이제 또 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팬분들이 많이 남겨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 근데 저기 사실은 이 극한 시사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윤혜 씨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았어요.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시사에 왜 나와? 그러니까 비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같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윤혜 씨 같은 분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시사는 몰라.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왜 모른다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판도라 보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건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소시민들의 입장을 많이 배우신 그 주류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의원분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역할이기 때문에 뭐 몰라도 상식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처음에는 그런 악플들이 있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요. 거기 흔들린다거나 뭐 공부하기 시작하면 윤혜 씨 가치가 떨어져. 저는 악플에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성현님 보셨습니까? 제가 그 작가분을 또 화요일에 만났어요. 그럼 뭐 뭐야? 윤혜 씨 얘기는 자기 입장인 거고 아, 예, 뭐. 객관적으로 작가님이 예, 그 뭐 어마어마한 질문들과 답변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질문들이 정말 예.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 강력한 질문들로 무장을 해서 예, 완전 스튜디오를 뒤집어 놓으셨다고. 편집이 많이 됐더라고요. 방송 나간 거는 아까운 게 사실. 많구나. 그래서 좀 근데 본인 아쉽습니다. 생각할 때 아까울지 몰라도 방송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니 방송국에서 오윤혜 씨를 지켜주기 위해서 잘랐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사람 보면 이거 나가면 오윤회 끝난다 이 생각을 했을 수 있어. 그랬나 봐요. 뭐 그렇다고 전 살살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논의한 프로그램에서도 조만간 한번 모실 계획이에요. 오윤회 제가 볼 때는 박지훈 이긴다 이제. 진짜요? 조만간 박지훈 이겨. 예. 이겨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극한 시사가 또 큰 트레이닝이 됐죠. 맞아요. 제가 항상 공부하지 말아라. 당신의 매력은 이것이다. 네. 당신이 공부하는 순간 정치평론가 맨 끝단으로 들어오게 된다. 저는 시걸마입니다. 시사 예. 걸음마. 그래요. 유권자. 시걸마. 오, 시걸마. 시걸마. 본인이 만든 거예요? 네, 급하게. 지금? 거기 가서 소개했거든요. 저 시걸마 오윤혜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저씨들이 눈이 이만큼 뭐야 이 여자. 시사 걸음마. 저 이렇게 모른다라고 이제 미리 깔고 들어가죠. 야, 아무튼 뭐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뭐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내걸으시고 손으로 하늘을 한번 땅 한번 가리키신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요? 있거든요. 그 부처님이 그랬다고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그렇게 했다는 설화가 있어요. 예. 시사 걸음마라고 말은 하는데 예, 태어나자마자 걷는 신동의 수준이 아닌가. 예. 아닙니다. 뭐 과한 표현 아니야? 나 좋아해, 나 좋아하네. 너무했다고. 네. 어떤 이 극한 시사의 상식이 너무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네. 배워봅시다. 윤석열 후보하고 네. 그 홍준표 후보 네. 예, 둘이 만났어요. 왜요? 왜 만났는지 뭐 뭐 의논하려고 만났나 보네. 왜 만났을까요, 굳이? 언제 만났는데요? 그 7시간 이후에 만난 거야? 7시간 한참 이후죠. 이후에? 예. 그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 되게. 그저께 만났어요. 그러니까
4일 전에 만났지. 어. 며칠 전에 만났어. 근데 둘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안 도와줬다고 윤석열 후보를 네. 자꾸 내가 되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어. 무조건 깐 것도 아니지만 전혀 도와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다가 사이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아, 만났는데 예. 본전도 못 찾았네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자, 이 얘기, 이제 홍준표 의원이 앞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전혀 이제 안 도와주는 이야기들 막 팡팡 내뱉을 텐데 왜 저러지? 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형님, 둘이 왜 깨졌습니까? 지방선거 공천권 때문이죠. 예. 자,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둘이 만났어. 한 네. 2시간 반 동안 뭐 반주를 곁들였는지 밥만 네. 먹었는지 모르는데 공천권. 분위기가 되게 좋았대. 네. 되게 좋아서 이제 앞으로 돕기로 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네. 다음 날 네. 말씀하셨던 홍준표 의원이 공천권 요구하면서 구태 정치, 썩은 정치의 전형을 보였다면서 국민의힘이 막 때리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홍준표 의원을 나쁜 사람을 만들었어. 근데 그 전날 얘기할 때 네. 그걸 요구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한테. 요거 들으면 윤혜 씨도 딱 이해가 올 거야. 앞으로 정치를 요 초보자라서 되게 못할 것 같다는 인식들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방안을 얘기를 해줘라. 국민들한테. 어어어. 그리고 본인 윤석열 후보의 처가 아내와 장모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홍준표 씨가? 네. 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화기애애하게 끝났대. 네. 근데 다음날 딱 가가지고는 갑자기 공천권 얘기를 했다면서 홍준표 의원을 되게 썩은 정치인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홍준표 의원이 발끈했죠. 자, 왜 그랬을까? 상황이 나오지? 느낌이 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딱 세 글자가 뭐? 가슴에 왔습니다. 김건희. 아, 한 그럼 더 나가네. 아, 그런 거요? 이 홍준표 씨가 윤석열한테 장모며 부인이며 모든 죄를 소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또 베갯머리 정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들은 김건희가 본인의 선대위에 이 홍준표는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달라는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맞아요? 아니게 진짜 맞아요? 아, 틀렸어요. 아, 틀렸지. 아, 맞는 줄 알았잖아요. 아, 씨. 여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뭡니까? 자, 이제 그날 수요일 저녁 상황부터 돌아가서 아, 수요일입니까? 보면 네. 수요일 최대한 저녁에는 쉽고 간결하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님을 꼭 모시고 싶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총괄의 역할까지를 고려하면서 좀 뭐 오셔달라. 그래서 진두지휘를 해달라. 네. 홍준표를 얻는 건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중에 둘이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대우를 해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공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네. 이번에 대통령 선거랑 같이 5군데 보궐선거를 하거든요. 지역구가 비어서 네. 종로, 대구 등이 있는데 그중에 종로와 대구 2군데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 얘기를 또 꺼낸 모양이에요. 누가요? 홍준표 씨가? 홍준표가. 아,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를 끝낼 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내부 사람들이랑 상의를 그 자리에서 뭐 즉석해보고 아 좋습니다라고 수용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 그렇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홍준표가 필요해. 그러니까 홍준표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야. 네. 무조건. 뭐 그리고 사실 종로의 국회의원을 최재형이 하든 뭐 누가 아니면 하든. 김성애가 하든 뭐 강성범이 하든 자기한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치. 달라면 드릴게요. 그치. 이렇게 된 건데 윤핵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윤핵관. 예, 윤핵과는 뭐의 줄임말이죠? 윤석열. 측, 아, 윤석열 측, 측 핵. 핵. 핵무기! 관리 담당. 아, 죄송해요. 핵관을 틀릴 줄 몰랐다. 아, 그래. 핵무기 관리자? 핵심적인. 그치, 핵심. 아, 관계자. 관계자. 예, 그냥 추임새를 넣어달라고 한 건데 모르실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를 윤핵관이라고 불러요. 핵심이에요. 오케이. 예. 윤석열이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따로 관리할 사람이 핵심 필요하지 않아요. 관계자. 네. 아, 그 뭐 웃기다고 계속 웃어. 이 개그맨 맞아? 갑자기 나 개그를 이렇게 방송 살리려 그러는 거야 다. 예. 하여튼 그래서 윤핵관이 안 돼. 공천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권영세 의원이 나와서 이분이 선대본부장이거든요. 네. 어제 이렇게 했던 합의들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거죠. 사실 만나서 선배님 좀 어렵게 됐습니다 말을 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 뭐냐면 홍준표한테 그런 국회의원 공천까지 줘가면서 선대본에 끌어들일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확 선을 그은 거예요.
확선을 그었고 그 저녁에는 좀 맡아주시자고 이렇게 떠받치던 윤석열 후보도 그 다음날 싹 안면을 바꾼 거죠 지금. 왜 그래? 아 진짜. 근데 그 안에는 네. 아까 뭐 맞고 틀리고 뭐 저는 이건 가설이에요. 윤혜 씨가 얘기한 건. 네. 홍준표 의원의 주장으로는 거기서 이제 처가의 의혹을 갖다가 확실하게 밝히고 엄단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를 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가설이에요. 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뭐 백연머리 정사가 있었던 뭐 네. 김건희 씨가 뭐 따로 얘기를 했던 아무튼 그래서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공천 핑계를 대고 이거를 갖다가 안 하려고 이게 곤란한 얘기라서 이걸 피하려고 홍준표를 내치는 동시에 그 공천 이야기를 갖다 붙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다큐입니다. 예, 제가 취재를 해봐서 네. 알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선거 이거 얘기를 지금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음에 또 큰 난관이 있어요. 뭐요? 공천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당 대표가 주도해서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네. 해야 되는데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권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걸 놓고 지금 싸움이 서로 벌어지게 생겨서 네. 홍준표도 입대는 건 뭐 못 견딘다. 이준석도 입 못 된다. 지금 이거 싸움을 지금 안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 중이라 오늘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공천은 종로만 전략 공천을 할 것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윤핵관하고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천을 개혁하고 싶은 이준석과 그다음에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서 이 국민의힘을 찜쪄먹고 싶은 집단과 대통령이 되고 싶은 윤석열 후보와 또 자기 몫을 하나로 챙기고 싶은 홍준표 이런 각각의 인물들이 막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난타전을 앞으로 벌일 예정이다. 이제 이거는 요번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가 걸려있죠? 뭐 수사받고 있죠 지금? 이준석이요? 네. 성모. 성모. 성추행? 맞아요? 성상납을 받았다. 뭐 아, 이거 가지고 네.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누가 합니까? 검사. 그렇죠? 예전에 검사 대장이 누구였어요? 윤석열. 예. 그냥 우리 성혜영님이야. 이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드러나 있는 팩트를 딱 얘기해야 되지만 저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뭐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 개인 방송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주장은 강하게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수사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쫄아. 알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대차게 맞부딪히는 걸 바라는데 그렇게 될지는 좀 의문이다. 쉽지 않겠네요. 예, 아무튼 이 공천권 놓고는 굉장히 치열하네.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그 홍준표 며칠 전에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대차게 부딪혀 갖고 갈라져 버린 거는 성형님 말씀대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네.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이 윤석열하고 홍준표 왜 이렇게 싸워? 이런 뭐라 그럴 거예요? 왜 싸우냐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안 맞아 둘이. 좀 더 들어가야 유식한 소리 들는데 둘이 싸우는 거는 서로 공천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뭐죠? 강성범 씨 말처럼 하려면 마누라 지키려고 그러는 거지. 지키려고. 저같이 무슨 엄다냐 못하지 윤석열이. 요렇게 이제 강성범 씨 얘기한 버전이고? 버전이고. 예. 그 두 가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김성애 버전 공천 그 때문에. 밑에 윤핵관이라고 엄청 붙어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지들 밥그릇? 밥그릇 챙기려고 윤석열도 제끼는 거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차단. 저 절교당하고 싶지 않아요. 판도라도 진짜 애들이 힘들었다 쉽게 했단 얘기하면 말이에요.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하나는 그 윤핵관들과의 그 자기 밥그릇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 김건희 씨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주면 이제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네. 예. 할 수 있겠어? 애들아 날 떠나지 말아줘.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JTBC의 가면 토론회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2회 만에 종영이 됐대요. 진짜요? 근데 거기에 출연자 중 한 명이 그게 뭐냐면 가면을 쓰고서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면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시민들이 그 정치 토론을 한다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준석 대표였다고 합니다. 네. 예, 이준석 대표는 이게 무슨 문제냐? 나는 가면 없이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더 비판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뭐 얘기한 게 출연한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네. 방송국에서는 이 방송을 없앨 정도로 좀 파장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네. 방송을 없앨 정도라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그 가면 토론회에 출연한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윤혜 씨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봐. 윤혜 씨 그래요? 촉으로. 가면 토론회라는 거는 자기의 이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준석은 어쨌든 당이 있고 자기 당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자기한테 유리한 발언을 많이 했을 때 좀 중립성이 어긋나잖아요. 얼추 맞지 않아요, 형님? 근데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무슨 뭐 규칙이 있고 법률이 있고 이런 건 아니야. 왜 잘못됐는지는 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양쪽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누어서 싸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쪽에서 싸우는 것처럼 이쪽도 싸운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준석은 말투가 너무 티가 나갖고 변조를 했는데도 알아본 상황이었던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양쪽이 치열하게 토론을 붙는 것이었는데 S당 쪽부터 사람이 쓴 논리나 말투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변조해도 못 알아볼 거란 예상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네. 그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심연에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들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전 이해만에 적용된 게 몹시 아쉬워요. 자, 조금 더 들었어야 된다. 형님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게 뭐 잡혀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의 취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거는 시민 농객들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쪽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한 정당, 가장 큰 두 정당 중에 한 당의 대표가 네. 자기가 아무리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의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네. 시민인 척하고 거기에 나갔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 주장 얘기할 수 있고 하면 뭐 상관없는데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그냥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뭐 어디 뭐 당적을 갖고 있건 뭐 이걸 떠나서 당 대표라는 것은 이건 무조건 한 길만 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그 자기 당의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입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시민 자격으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네.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동네에서 이제 물어보면 또 그 가면 토론에 출연한 게 뭐가 문제야? 지금도 아무도 안 있는지를 아무도 모를 것 물어봐. 같아요. 가면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래도 데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준석이 문제야. 걔가 당대표를 왜 괜히 맡아가지고 거길 나갔어. 둘 중에 하나 그만둬야지. 뭔 소리야? 맞는 말이지. 방송인 할 거냐, 당대표 할 거냐, 당대표를 둘 중에 하나 그만두든지 아니면 골라라. 인기 관종이 되고 셀럽이 되고 싶은지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되지. 이게 쉽구나. 그러니까 그냥 우기는 거야. 아이, 그왜 나가갖고 할때 문제를 만들어, 이가. 에이씨, 몰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후보가 네. 그 공약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뭐 공약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큰 아젠다 던졌어요. 4년 중임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위해서라면 내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물어볼게요. 중임제는 뭘까요? 아 진짜 이거 엄청 많이 들어보고 나 배웠죠 이거. 쉬워. 배웠죠 우리 쉬워. 했지. 아니,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고 저기 그냥 그래요? 나 박지훈이 해줬어. 박지훈이 한 거라 잘 모를 수 있어. 박지훈. 4년 중임제 약간 뉘앙스는 지금 우리 대통령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근데 4년 중임제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야. 8년. 8년 할 수 있는 거. 12년은 안 돼. 12년은 안 되고. 그렇지. 한 그렇지.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는 거. 아닌데. 아니야. 그러면은 연임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반대말이에요. 그러면은 연임제가 정확히는 한 번 더 하는 거.
아, 그러면 이건 중간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야? 중간에 한 번 더 하겠다. 4년 하고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거 안 돼요? 뭘까? 자, 네. 이것도 사실은 형님이 알지 모르겠어.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 진짜 저 형님 박사야. 이건 다 알지 않아요?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아는데 중임제, 연임제, 뭐 단임제 이거에 단임제는 대해서 뭐. 형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냐면 저 질문을 지금 바로 드렸거든. 나는 지금 무슨 말 제가 아는 대로는 단임제는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년 단임 우리나라 5년 단임제고 대통령 했던 사람 또 대통령 못 합니다. 한 번 하면 끝. 네. 연임제는 4년을 하는데 한 번 더 이어서 4년을 연속으로만 할 수 있어요. 미국처럼, 예. 미국처럼. 아니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미국은 중임제 국가예요. 트럼프 또 나올 수 있어. 그게 뭐가 다르냐면 트럼프가 한 번 하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나오고 있다가 또 하고 있다가 다음번 선거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임제 중이라는 건 뭐냐면 중복할 때 중자거든요. 중간이 예, 아니고. 예. 그래서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연임제는 붙여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나와서 한 번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떨어지면 대통령 다시 못 하는 거고. 연임제는 그런 거고 중임제는 한 번 떨어져도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중임제.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정확하죠. 어떻게 바로 드렸는데 하나? 연임제는 연달아 3번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두 번까지 할 수 네. 있는 거고, 중임제는 형님 얘기가 비슷하긴 한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선거 나오고 싶으면 계속 나올 수 있는. 두 번만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또 할 수가 있고. 또 됐어. 그럼 또 한 번 쉬고 또 나올 수 있고. 그렇더라고. 내가 알아본 거로. 그럼 한 30년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간헐적으로 인기가 한다면. 너무너무 좋으면은. 오. 그래서 제가 볼 때 형님 정확하게는 이재명 후보가 연임제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예, 연임제라고 했어요. 언론엔 중임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언론이 잘못 쓴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취지는 MBN하고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한 번 더 이어서 하는 연임제 얘기했어요. 중임제는 아니었고. 이게 기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년 중임제라고 적어놓으셨는데 4년 중임제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연임제를 얘기해서 한 번 한 사람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어서? 근데 이어서 하는데 이거를 지방선거랑 붙여서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2026년에 지방선거가 6월에 있어요. 네.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까지고. 네. 근데 그 5월의 임기를 2026월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6월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자치선거를 같이 치르고 네. 그러면 2년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고 나서 2년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그걸 통해서 중간 평가를 받는 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에 여당이 이기면 대통령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여당이 지면 대통령이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구조를 2년씩 번갈아서 선거를 하도록 만들자. 우리나라 다른 선거는 다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통령만 5년이라서 계속 어긋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임기를 1년 줄여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야. 근데 임기를 1년 줄이지만 결국 4년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거는 지금 오연혜 씨가 지적하신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안철수 그 얘기를 후보.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은 연임제가 맞는 거고, 그리고 언론들이 중임제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잘못 이해를 하고 하여간 기자들 수준 정말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 잘못 알고 얘기한 거다. 네. 중임제하고 연임제는 꽤 많이 다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형님 말씀하셨던 안철수 후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가 8년 해먹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 아니에요? 4년 연임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이 한 번 더 해먹고 5년이 아니고 8년을 해먹겠다는 1년 얘기다. 줄이고 4년 더 받고. 그래서 이재명이 결국 8년. 자기가 8년 할 욕심을 낸 거다. 예, 아닙니다. 자, 형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뭐 MBN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게 연임제로 제도를 바꾸고 나는 4년만 하고 그만하겠다. 그건 헌법의 개정사항이기 내 때문에 다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법안에 그렇게 넣으면 돼요. 22대 대통령 선거부터 22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부터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연임제로 하는 건 어떠냐라고 얘기했더니 언론들이 저기 정부 싫어하는 언론들이 독재 국가 만들려고 지가 계속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저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람 넣거든. 근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말고 다음부터 그렇게 가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그 10%가 넘어가는 지지율을 받는 대선 후보라는 안철수님이 이걸 이해 못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제가 볼 땐 토론 들어가면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더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연임제 뭐라고요? 연속으로 하는 거. 연속으로 몇 번? 한 번. 뭐 그렇지. 네. 중임제는? 중간에 아니 한 번 하고 또 쉬고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 네.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중임제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큰 얘기들, 대선 얘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전에 광고 2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뭡니까? 산삼진 9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99% 산삼은 많지가 않죠. 산삼 뭐 10%, 5% 이렇게 함유 음료가 아니고요. 배양근 이만하게 늘려가지고 그리고 따가지고 요만큼씩 넣어갖고 하는 게 아니고 99% 산삼 그것도 태백산맥에서 7년 동안 그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산짐승, 들짐승들이 공격을 다 이겨내고 버텨낸 7년을 버텨낸 산양삼 20뿌리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99%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산삼진 9구 여러분들 1+1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홍삼 가격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 선물 뭘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왕에 하시는 거 드시고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예, 저도 이번 설 선물은 산삼진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귀한 분들께 부모님들께 아니면 나를 위해 1+1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산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케이스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뭐 보증서, 설명서 있고 이렇게 해서 오프너까지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병에 담겨 있고 네. 특별 설 선물을 또 산삼진 9구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산삼 앤 매실입니다. 우와. 이 매실도 그냥 매실이 아니고 친환경, 농약을 치지 않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매실을 가지고 만든 거에다가 여기 보시면 산삼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네. 산삼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예. 매실 액이에요? 산삼 한 뿌리를 넣어놨어요. 매실 액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산삼 한 뿌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요거 차로 드셔도 되고 그냥 마셔도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소주에 살짝 타먹어도 기가 막히고 예, 아무튼 요거 설 선물로 가지고 가시면 요거 세트로 해가지고 저녁에 한잔 하실 때까지 행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근데 요거는 차같이 타가지고 드시는 게 제일 아껴 먹는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산삼진 9구에서 이렇게 알찬 이벤트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검색창에 산삼진 9구 또는 전화 1688-3323 또는 이 방송 끝나고 댓글창 메뉴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보험 체크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34개의 보험사 그 상품들이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야 이거는 되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유리하게 조건이 나왔네 하는 것들만 뽑아다가 구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들었던 보험들이 어디까지 그 해당이 되고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놨던 보험은 웬만하면 깨지 않고 거기서 빈틈이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이 상담을 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이란 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들어놓는 게 훨씬 더 조건이 좋아요. 그리고 금액도 줄어들고 혜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보험 가입해 놓은 걸 웬만하면 완전 쓰레기 잘못 이건 진짜 사기당했다 싶은 수준 아니면은 그냥 남겨두고 거기다가 덧붙여 주십니다. 여기다가 보험 설계를 맡기면요 보통 5만 원 이하로 이게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요만한 혹 같은 게 그 내시경 검사에 나오셔가지고 그걸 떼냈거든요. 근데 네. 어머니 보험 들어놓은 게 엄마가 좀 얼굴이 피셨어. 왜요? 보험금이 꽤 나온 거야. 오, 옛날에 들어놓으셨던 건가? 근데 요즘에는 건강보험 때문에 그 의료보험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주는 것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목돈이 나온단 말이야. 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험은 들어놓으시는 게 나중에 아프시면 큰 아주 그냥 보너스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 보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보험료 5만 원 이하로 맞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설계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 계약을 하면은 보험사에서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 생각에 보험사가 설계사한테 우리는 저기보다 이만큼 더 줄게. 이거 가입시켜줘. 조건이 안 좋은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마이보험 체크는요. 이
수당을 균등하게 그냥 해버립니다. 회사에서 우리 설계자분들한테. 그래서 어떤 걸 했다고 해가지고 더 주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설계사분이 진짜 양심을 걸고 가입하시는 분 유리한 걸로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더 가입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균등한 수당을 드릴 테니까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도록 합시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윈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좋다. 마이보험체크가 잘 나간다. 그래서 큰 회사다. 가입자가 많다. 그래서 전화 한번 상담하셨을 때 다시 콜백해갖고 귀찮게 뭐 결정 아직도 안 하셨어요? 아니, 하시면 좋은데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 왜? 이 대표님도 굉장히 뜨거운 민주 시민이라서 자존심이 꽤나 필요 이상으로 강한 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리고 강성범 TV 보고 전화했어요라고 하시면 더 세심하고 알차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 네. 대구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천지! 신천지 난리가 났었죠. 그때 국가에서 검찰한테 신천지 압수수색을 좀 하십시오. 네. 저기 이 명단이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빨리 이거 초기에 잡지 않으면 저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큰 사태가 날지 모릅니다. 라고 검찰에 부탁을 했어요. 그때 네. 검찰총장이 누구? 윤석열? 그렇죠. 웬만하면 다 윤석열이야.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나라에서 그 방역을 위해서 부탁한 그 신천지 압수수색 네. 어떻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요? 거절했어요. 그때 거절했던 이유가 뭘까요? 건진법사, 청봉스스, 김건희. 한 발 더 나간다 보네. 똑똑해. 그때 당시의 이유는 뭐였죠, 형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역을 압수수색을 갑자기 들어가면 네. 명단을 감추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명산이 없어지면 실제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통로를 찾기 어렵게 되니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게 더 좋겠다. 아 무슨 개소리야? 아 뭔 소리야 지금? 설마 진짜 이 예, 워딩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 뭐 제가 워딩을 다 워드 투 워드로 기억은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말을 했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명단을 안 줘서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압수수색하면은 명단을 감출 수 있으니 달라고 얘기로 하십시오. 아,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얘기로 해서 안 주고 있는데 어. 그래서 압수수색을 안 하니까 감출 수 있으니 얘기로 하십시오. 그 이유가 뭐지? 이만희 씨랑 뭐가 있나? 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저렇게 감출 수 있으니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때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저거 방역 실패하게 해서 그때 정부하고 척을 지고 있을 때니까 방역 실패를 하게 해서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리면 자기가 이제 대통령 그때 꿈을 꾸니까 사람들 생각은 그거였어. 그렇게 추론을 했거든요. 설마. 근데 요즘 들어서 네. 건진법사 얘기했던 건진법사 뭐 청봉수송 김건희 씨의 그 뭐 종교적 성향이 나오면서 네. 새롭게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혜 씨가 한번 해석을 해봐요. 왜 이랬을까요? 진짜 미치겠네. 건진법사를 너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건진법사. 예. 이 사람들이 약간 그런 무속신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과 신천지가 연관이 있는 건가? 그래서 사이비 종교? 연관이 있다 치면 예, 연관이 있으니까 서로 어떤 이득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건진법사가 윤석열 씨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러면은 대통령 못 된다. 이렇게 우리 이런 신전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건진법사가 윤석열 씨한테? 몰라요. 아니 본 얘기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사장님, 그럼 뭐 지금 뭐 이거 그냥 나오는 의혹들이에요, 그죠? 네. 지금 어떻게 무슨 얘기들이 돌고 의혹이 있습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의혹을 따로 놓고 따지면 건진법사가 그 당시에 쭉 정세를 봤을 때 이만희도 이렇게 종교인이고 네. 앞으로 큰일 하는 데 있어 이게 화를 미칠 수가 있으니까 좋게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 주었고 그 조언에 따라서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죠. 사이비는 사이비끼리 통하는 건가? 영내. 서로 보호해주는 신내림을 그 건진법사도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진짜요? 근데 거기 같은 영매로서 그 이만희 씨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하고 그 접한다 막 이러니까 같은 영매로서 뭐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아우 진짜
정말 윤석열 씨가 만약 대통령 되면 이건 진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흔들렸다면 너무 무서운 얘기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그 건진거사 맡은 분이 지금이 기회다. 하늘이 내준 때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지금 결단을 하십시오. 뭐 때려라 선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건 정신이 좀 약한가 보다. 미약한가 봐요. 이 윤석열 씨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팔랑기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흔들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일보가 그런 의혹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의혹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일보를 고발하든 조치를 취해서 이 정정보도 판정을 받아내야겠죠. 네. 그럼 세계일보도 어쨌거나 이게 지면에 보도되는 건데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모든 근거라는 걸 또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판이 필요한 것이고 재판. 예, 고발을 하고 관련돼서 수사가 서로 그러니까 이야기들 서로 재판장에서 맞춰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좀 큰 문제긴 하죠. 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형님 이거? 만약에 저 상태로 이제 대통령이 됐다. 와, 그럼 뭐 어떻게 나라에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사실은 국민 생명이 걸린 그 방역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부 저기 방역 실패하게 하려고 개판 나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걸 일부러.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만약에 정말로 세계일보 보도와 같이 건진법사가 건드리지 마세요 해갖고 안 했다면 이건 진짜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섭다라는 얘기. 당시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죠. 그분이 그 대국민 그 앞에서 그 대문 앞에서 자기 거기 대문 앞에서 사과를 하면서 큰절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요? 자기하고 사과하면 끝나는 거야? 빨리 코로나 검사 받고 지금 저기 그 명단 제대로 주고 의혹 없이 빨리 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쌩까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 그때 이만희 회장 그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그 장소에 들이닥쳐갖고 너 체포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압박을 줘서 결국 검사를 받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윤석열? 아니? 윤석열 아니다. 아니야. 누굴까요? 그럼 다른 사람이에요? 누굴까? 그 당시에 찾아갔어. 아, 어딨어? 진짜? 높은 사람이었어. 진짜요? 어딨어? 체포할 거야. 그러니까 이만희를?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어. 바로 거기 저기 과천인가 가가지고 네. 이 검사 받았거든. 코로나 검사를. 아. 누굴까요? 누가 찾아갔을까요? 거기가 경기도 과천이었습니다. 나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 네. 누구? 그 사람 누구? 김은경. 질병. 정은경. 정은경. 아니야. 남자분이야. 그래? 경기도지사였어요. 이재명이야. 경기도지사 알았어요? 그럼요. 아이 형님 판도라 나가는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를 모를까 봐요. 그래서 예. 검사 받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참 타이밍, 액션 정말 타고난 정치인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근데 안 찾아갔으면 계속 잠적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신천지가 그래도 그때 엄청나게 많은 그 뭐 훼손해서 국가에서 뭐 보상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그런 방역. 네네. 그거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건 안 했나 보다. 그런 거 제대로 다 때려야지.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얼마나 우리 세금부터 다 낭비됐는데요. 검찰총장이 거부를 했으니 뭐 수사를 할 수가 있나. 아무튼 뭐 근데 앞으로 사실 그 당시에 방역에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죄를 묻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코로나 걸리는 건 죄는 아니거든요. 네. 감추면 죄지. 그렇지. 근데 그때 이 집단이 너무 자기들끼리 밥 해먹고 기숙사 만들고 이러면서 한꺼번에 확 걸려서 문제가 되긴 했는데 뭐 전염병에 걸리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걸 감추는 게 죄이기 때문에 네. 자, 저도 정보로 가거든요. 저 사주팔자 보는 거 좋아하고 재밌어 해요. 네. 그런데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저기 무속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걸까요? 당연히 개인적인 뭐 그런 거 사주팔자를 보는 건 자유지만은 국가의 큰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그 무당들이 알려주는 대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예, 그 이유입니다. 전 무속 신앙을 저는 반대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저는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고 전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지금 뒤에 있어요, 지금. 아니, 나 그런 거 안 무서워. 무슨, 네. 옛날에 네. 가위가 세게 눌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허연 게
이렇게 나한테 아빠 딱 눈을 딱 떴더니 바로 옆에 있더라고. 아. 그랬더니 이게 얼굴 점점 더우면 닿는데 우와. 좀 이렇게 여기까지 오더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니요. 아! 그랬더니요? 사라졌어요? 진짜 뭔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무속인한테 들었는데요. 네. 귀신도 겁이 많아요. 아, 그럼 더 세게 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대부분 나타나는 건 악귀는 몰라도 네. 우리 눈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건 그냥 귀신은 사람보다 더 겁이 많대요. 그날 술 많이 드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내분께서 지금 막 사모님이 쳐다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 대 치려고 준비하는데 이 인간. 아, 형님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전 뭐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까? 크리스천입니까? 네. 아, 그래요? 오. 아, 알겠습니다. 더 네. 묻지 않겠습니다. 네. 아멘. 내가 볼 땐 네. 교회 다니는데 귀신은 믿어. 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번 순서는 오윤혜 씨가 진행을 해야 되네요. 궁금한 거.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봐요 시간입니다. 자, 요거 네. 본인이 올린 거니까 물어보시면 돼. 제가 약간 살을 붙였어요. 뉴스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리 천장 지수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근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리 천장이 어쩌다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그래서 유리천장은 알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잖아 지금. 유리로 돼 있는 천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 그걸 몰라? 네, 그걸 모르는 거지. 아, 그럼 유리천장부터 설명하고 유리천장 지수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죠. 왜 유리천장일 것 같아? 하늘 보고 자라고. 잘하고. 하늘이 보이라고. 별 보면서 자라고. 네. 아, 유리천장을 만들죠.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유리천장 지수는 뭐야? 곧 깨질 것 같은 거야. 갑자기 하늘 보고 자다가 갑자기 깨질 것 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모르겠더라고. 유리 천장? 이건 좀 어지럽다. 유리로 된 천장까지는 알겠는데. 그렇지. 그거를 지수로 표현한다고? 아, 유리천장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시 지수를 물어볼게요. 네, 제가 아는 유리 천장이 아닌가 보죠. 자, 여성들에게만 유리천장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들에게만 그렇죠. 유리 천장이 예. 있다고요? 남자는 없어. 처녀막 같은 건가? 나 어떡하지? 나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나 어떻게 수습하지? 나는 왜 머릿속에 이런 것밖에 없는 거. 뭐 여자에게만 있다면서요? 왜 거기서 그게 나와? 진짜. 방송이 이거 아니 다들 그럼 여자에게만 있는 유리천장 거예요? 지수는 뭐야 그럼? 아니 여자에게만 있는 거야? 얼마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방송 계속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우리가 네. 순수하게 생각해봐요. 그래, 순수하게. 여자에게만 있는 거요? 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회적 차별을 얘기해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본능적이라서 다 몸만 생각해. 사회적 차별이요? 네. 생리휴가 여자에게만 있는 거. 자, 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다. 남녀가 사회에서 경쟁을 하면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남자들은 보면 쭉쭉 잘 올라가요. 그리고 길이 뚫려 있어서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여자들이 막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하늘은 보이는데 턱 막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 유리로 천장이 돼 있는 거지. 옆에 남자들은 그냥 쭉 계속 올라가는데 여자들에게는 유리 천장이 있는 거예요. 위에 하늘은 보이는데 딱 막히는. 즉 여성들이 승진하기도 어렵고 출세하기도 어려운 구조를 표현할 때 글래스 실링, 유리 천장이라는 말을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요? 우리말로는 무슨 벽? 보이지 않는 벽.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전통적,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는 많이 발전해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같이 입사해서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여자는 중간에 아이 낳고 출산휴가 때문에 쉬어야 되고 그러다 다시 복귀하면 남자 벌써 과장 달고 있고 그래서 하다가 또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 해갖고 뭐 밤에 야근도 못하고 하니까 점점 밀리면서 남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입사 동기들이 그 여자는 임원 되려고 하는데 왠지 임원은 여자들 안 뽑아주고 이러는 그 암묵적인 차별이 있었던 거죠. 있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 벽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야 위에 그냥 다 뚫려있잖아 너 가면 돼 하고 하지 막상 가서 보면 유리로 이렇게 막혀있는 천장이 있었다가 글래스 실링 그러면 유리 천장이에요. 이게 뭐 여자들의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유리 천장 지수라는 것은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 잡지가 있는데 네. 그 잡지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수예요.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승진하는 게 쉬운지 그러니까 어려운지. 사회적으로
불공평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성들이? 건데, 예, 그 유리천장 지수에서 최하위가 우리나라, 터키,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가장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유급휴가, 출산휴가를 얼마를 주는지, 기업에서 임원 중에 여성의 비율은 얼마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여성이 갖고 있는 자원, 즉 힘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서 또 회사에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평등으로 가기에는 멀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20대들이 취업의 진입 장벽 안에서는 여성들이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여자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집안에 공부 잘하는 하나 있고 집이 가난하면 누나들을 전부 다 대학을 포기시키고 거기 공장 보내서 그 돈 벌어갖고 아들 하나 있는 거 대학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똑똑하고 다 대학 가고 싶은데 한 사람만 가야 되면 남자만 간다. 맞아요.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런 시절은 불공정한 경쟁을 해왔던 시절이죠. 하지만 지금 21세기에 예를 들어 80년대, 90년대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싸울 때는 대학교도 다 남녀가 같은 비율로 진학을 하고 취직할 때도 같은 비율이고 이게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검사는 지금 임용에서 여성이 더 많아요, 남성보다. 오. 그럴 정도로 사회 진입 장벽에서 여자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가 느끼는 차별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40대가 됐을 때 40대 내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세대들의 지금 이 그룹 안에서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이게 차별하고 이랬던 게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외국도 오랜 기간 싸워오면서 이걸 이제 개선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성평등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 전 뭐 이재명 후보 이런 주장도 동의하고 네. 근데 그걸 해결할 거면 50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지들은 여전히 차별을 하면서 남성들이 누리면서 그러면서 20대한테 니네는 공정하게 하라면서 뭐 군가산점도 없애고 여자의 무슨 특별 점수를 주는 지금의 제도를 가지고 20대가 비판하는 것도 들을 저는 이야기들은 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실제 사회에서 외국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직장 내에서 성평등 지수가 아직 낮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죠. 남녀간에 이제 처음에 사회에 진입하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이만큼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자리를 잡고 뭔가 저기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는 남성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유리천장 지수가 뭐라고? 성평등 지수. 여성의 성평등 지수. 왜? 아니요? 맞네. 맞죠? 뭐 왜 이렇게 허무하지? 뭐 직장 내 성평등 지수 정도 할까요? 직장 내. 취업 시장에서 그래. 직장 내에서 뭐 이런 정도 개념으로 직장 내 예. 성평등 지수입니다. 그래. 여러분 외우세요. 한참 설명했는데 그렇게 툭 던져갖고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직장 내 성평등 지수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우리 성혜 형님 시간입니다. 김성혜의 이것을 알려주마. 전에 마지막 광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마켓2 곱창 김이 되겠습니다. 계속 출연 중이었어요. 네, 계속 뒤에도. 출연 중이던 이 김인데요. 이 청산도라고 정장 청정구역,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섬이라고 불리는 청산도 청정구역에서 1년에 단 한 달만 채취가 가능한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우리 곱창 김입니다. 야, 이 마켓2라는 회사가요, 품질은 뭐 코레일 유통하고 농협에서 이 제품을 모셔간 만큼 여러분들 인정을 받는 이 회사입니다. 대표님이 저하고 또 친분이 있는 형이라서 이렇게 광고를 꾸준히 넣어주고 계시는데 처음엔 제가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형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요. 댓글도 막 이거 구입하셨던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구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구성을 만드는 데는 제가 또 큰 힘을 했죠. 좀 더 줘봐요! 계속 구성이 된 게 네. 38,000원이에요. 자, 이 청산도 곱창김 50장짜리 하나 플러스 하나 더 2건을 갖다가 곱창김을 드리고 여기다 또 보너스 100장 그냥 재서 먹으면 기가 막힌 돌김을 100장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뭐 있잖아 좀 내놔봐요 해가지고 자른 다시마를 육수 내는 데 쓰시라고 자른 다시마를 이렇게 또 제가 따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제품이 3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검색창에 마켓2를 치시던가 아니면 저기 링크를 갖다가 댓글창 맨 위에다가 딱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강성범 TV 이벤트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고르시면 안 돼. 그걸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제품 강성범 이벤트로 할인된 제품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곱창 김 찾아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마켓2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끝. 자, 김성의 이것을 알려주마.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추경이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왜 했어야 됐냐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소상공인들이 아마 주가 되겠죠. 정확한 내용은 들어봐야 되고요. 추경이 뭐예요? 추가로 돈 어. 걷는 거. 어? 추가로 어. 돈을 어. 더 거기까지 맞았어. 마지막 말만 맞추면 돼요. 모으는 거. 어서 모아. 우리 거. 저기 우리가 낸 세금 있잖아요. 그거를 추가로 세금을 뿌리는 거. 더 걷는 거. 더 뿌리는 거. 안 넘어오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세금을 더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더 내놓는 거예요. 네. 예산을 짜서 돈을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원래 1년 예산이라는 것은 2022년의 예산은 언제 짜냐면 2021년 3월부터 짭니다. 오래 걸려요. 3월부터 해서 각 부처가 예산을 모아서 5월에 모든 부처가 예산을 자기들 난 이렇게 쓰고 싶어요라고 기본 계획을 잡아와요. 네. 그럼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 주재하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2021년 1년 동안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그래서 예산 총액은 얼마로 할 수 있을지라고 큰 틀을 정하고 그럼 각 부처마다 나눠줄 수 있는 돈을 정하고 각 부처가 쓰고 싶은 돈을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서로 액수를 맞추는 가운데 조정을 5월에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조정을 또 한참 해서 10월이면 국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우린 돈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라고. 제출을 하면 11월 한 달 동안 국회에서 그 예산들을 다 점검을 해서 넣고 놓고 뺄 거 빼고 안 되는 거 자르고 국정감사도 그런 일환으로 다 하는 거죠. 니네 세금 이거 왜 썼어? 잘못 썼잖아.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으면 그 예산 사라지죠. 그렇게 해서 11월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작년 1년 동안 세금 걷는다고 원래 공언했던 액수는 280조. 근데 실제로 거둔 돈은 340조. 60조 원을 더 걷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세수 추계를 틀렸다고 말하는데 20%가 틀린 건 역사상 최초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잘 못 틀려요. 그 책임자가 누구죠? 왜 이렇게 틀린 건데요? 그 책임자가 홍남기! 누구예요? 그렇죠. 네. 뭐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일부러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못 거둘 것처럼 짜놨다가 더 거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근데 60조라는 돈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엄청나게. 그냥 듣기에도 60조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 돈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예요. 1년 예산의 10%를 틀린 거예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2020년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라 재정이 어려워졌다, 국민들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면서 230조 원의 빚을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독일 경제 규모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230조나 우리 60조나 비슷한 정도의 규모의 엄청난 돈인 거예요. 이 돈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 돈으로 소상공인들을 빨리 도왔으면 도왔어야지, 됐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이걸 지금 알아갖고 최근에 또 생각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 뭐 부동산이라든지 해외 수출 호황 이런 걸로 세금을 더 걷었다고 해서 그 돈을 또 꽁치고 있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당들이 정치권에서 그 돈으로 지금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 라고 추경 편성한다는 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야, 그 돈 가져와. 국민들한테 써야지. 라고 해서 쓰는 안을 짜갖고 왔고요. 네. 그중에 이제 11조, 이제 한 14조 정도의 규모의 추경을 할 건데 그중에서 11조 5천억 원을 우리 소상공인들을 돕는 데 씁니다. 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경안이 금요일 날 나왔어요.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추경안에서 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하게 이거 복잡하게 할 줄 말고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면 일단 모든 이 관련돼서 300만 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300만 원씩 일괄적인 그 코로나 지원금이 나갑니다. 네. 그렇게 나가고 또 차등해서 그렇게 나가면 9조 6천억 원을 쓰고요. 네. 또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은 각 업체 중에서 이 방역 제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데도 있고 적게 본 데도 노래방 있잖아요. 이런데 그쵸? 많이 받겠죠. 많이 본 데는 더 많이, 적게 본 데는 좀 적게 해서 지원금으로 또 1조 6천억 원을 풀어서 총 빠른 시간 안에 뭐 설 전까지는 안 되겠지만 요 기간 안에 11조 6천억 원을 돈을 풀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계획을 세웠고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이
쓰는 돈의 추경의 규모를 35조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당선이 되면 당선되자마자 50조 풀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 이제 얼추 얘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모든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추경을 더 어떻게 크게 할 건지를 얘기해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윤석열 후보가 빨리 여기 답변을 하셔서 같이 민생을 위한 작전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자영업자분들에게 저는 300만 원에 공 하나 더 붙여서 해드려도 진짜 부족한 금액인데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네. 정말 네. 저도 그 가게를 거의 뭐 닫아놓은 상태로 월세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가게가 있으셨어요? 말하면 속 쓰려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잘 되던 가게였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버는 거 다 나가나 보다 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가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 하루에 이제 12,000원 팔고 그러니까 월세는 꽤 되는데 그래서 뭐 속은 상하죠. 근데 저야 뭐 다른 본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지만 진짜 가게가 생계 전부인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버틸 수 돌아버리는 일이거든요. 이게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 어마어마한 빚이 남겨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는데도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저기 당선되면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래요? 또 뭐 물어보니까 그 예산 그 공약 지킬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공약이란 게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윤석열 씨 온 줄 알았어. 목소리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답답하네. 14조 편성했다고 하는데 14조로 결정된 겁니까 형님? 그러니까 제안이 나온 거라서 아니,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를 해야죠. 아니 60조가 더 거쳤으면 좀 더 화끈하게. 아니 그러니까 60조는 이미 거둔 건 내가 앞에 썼고 앞에 쓴 게 있어요. 최근에 거둔 돈을 또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는 35조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는데 반도 안 되는 저기 14조로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답답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님? 그런데 지금 여야가 다 동의를 더 많이 푸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대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요만큼이라도 달래주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거 네. 지금도 확장 재정 안 하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아 이거 네. 진짜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안 떨어지는 게요. 저는 지금 이 자영업자들 이 문재인 정권 여권에 대한 불만이 크신 분들이 맞아요.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웃긴 게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고 토론 자리를 마련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만 윤석열 안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만 나오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를 바꾸고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그때 막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시 오르는 거 보면 진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말, 많은 건 맞아요. 같아요. 예. 뭐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 제가 가장 기다리는 순서 시사 단어를 알아보자 시간입니다. 네. 오늘 뭐 간단하게 2개 정도만 오. 할게요. 예. 뭡니까? 주마등. 오 많이 들어보죠. 많이 들어봤죠?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렇지, 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지. 네. 근데 뭔지 모르겠지. 전혀 모르죠. 뭐 같아, 주마등. 진짜 많이 들어봤어. 야, 그 옛날 그 뭐 진짜 그때 재밌었지. 진짜 그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데 오. 정작 주마등이 뭔지 몰라. 그러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어. 스쳐 주마등. 어. 뭐 지금 찾아보시는 거 아니죠? 네이버에. 야, 형님도 지금 방금 받은 거야. 형님, 주마등이 뭡니까? 주마등. 몰라. 표정 봐, 윤아야. 에? 표정 봐. 나 저 표정이 제일 웃겨. 주마등. 아, 나 알 것 같아. 뭐야? 나는 한자를 봐도 모르겠네. 말이에요. 말, 처럼 지나가는 어, 거. 저 어. 말 맞자입니까? 말 맞자. 아, 어. 지난번 했잖아요. 주마 간산 한번 했잖아요. 우리.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당당하면 안 돼. 주는 어. 애주가 할 때 술주자예요. 아니 주마 간산 했어요 우리 진짜로.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 배째래. 상관없어. 술 먹은 말이 어. 등불을 들고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아주 틀리진 않았어요. 그 옛날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해도 주마등이 술 먹은 말이 등 들고 있는 거였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이 주만 알려주면 될 것 같아. 우리 등- 주자, 주자? 3번 주자. 개주. 네. 개주. 예. 어. 주력. 주력. 예. 주력? 개주 안 몰라 개주? 개주. 개주 이거 뛰는 거야? 예. 달릴 예. 주자. 사람이네. 빨리 가자. 달릴 주자. 달릴 주. 아 그래요? 아 말이 달리는 거야. 예. 자, 등불처럼. 등불처럼. 저 등이 뭘까?
말이 달리는 거야. 음. 그것까지 맞죠? 말이 달리는 그림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림이란 말이 있어요. 없죠. 저게? 예. 오. 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더 설명이 들어가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말이 달리는 등이에요. 등불. 옛날에 등불. 예를 들면 랜턴 같은 거 옛날에 네. 안에 촉혀갖고 네. 그 등불이에요. 이거 기름을 넣든 초를 네. 넣든 하여튼간 주마등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기 예. 이게 불을 때우면 공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꺼지지. 불이 왜 뜨거워진대 꺼져? 켜지지. 밝아지지. 밝아지면 공기가 뜨거워지면 그 네. 공기는 어디로 가? 뜨거운 공기는 이거는 저기 위로 가지. 위로 그렇지 가지. 위로 가잖아. 네. 그럼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 등 안에 이 창호지로 된 그 등 안에 호롱불을 켜. 그럼 공기가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밑에서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 네. 그지? 거기다가 이렇게 팔랑개비 같이 이렇게 세워놨어. 뭘요? 공기가 올라오면은 여기 돌개, 네. 그 바람개비 같이 돌개 이렇게 네. 해놨어. 그리고 겉에는 말 그림이야. 네. 말 그림을 하나 둘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게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면 등이 돌면 말도 이렇게 돌겠지. 네. 근데 그게 빨라? 느리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건데 느리지. 네. 옛날엔 그게 엄청 빠른 거. 오늘이야. 진짜 웃긴다. 오늘이야 이때지. 우리가 확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 그 옛날 사람들 보면서 와 진짜 빨리 돌아간다. 이랬던 거래. 그렇구나. 그래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게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았잖아. 그 정도로 빨라. 그 등이 약간 돌아가는데 와 빠르다 이렇게 된 거야. 약간 오르골 같은 거네요. 그럴 수 이렇게, 있지.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거. 그게 주마등이라고 합니다. 예, 주마등이 뭔지를 여러분들 저기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등이 나와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간 그 주마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느리지 않느냐 했는데 옛날 사람들 기준에선 그게 상당히 빠른 거여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됐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 제가 빨리 넘어갔는데 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이것도 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운 안철수 후보가 네? 네. 윤석열 후보가 멸공 얘기를 했을 때 네. 선제 타격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네.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소위부답하겠습니다. 뭐? 뭐라고? 소위부답하겠습니다. 소위요? 소위. 위아래가 아니고 이. 소위. 소위부답하겠습니다. 소위부답. 자, 소위부답 무슨 뜻일까요? 그럼 소위부답하겠습니다. 이 말은 소위부답. 소. 이. 부. 뭐 하나죠? 답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죠? 맞아. 답을 안 하겠다. 소위부 답을 안 할 건데 어떻게 답을 안 하냐? 진짜 다 왔네. 다 왔네. 예. 소 무슨 소자야? 무슨 소자야 저거는? 뭐야? 음매소는 아니죠. 무슨 소가 있지? 우겠지. 우이부담이겠지. 이거 무슨 소지? 작은 소도 아니고 무슨 소가 있죠 또? 소위부답하겠습니다. 저는 이는 뭐야? 이간질할 때 이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야 씨. 이. 자, 힌트 줄게요. 힌트. 이는 그냥 어조사 같은 거예요. 무엇으로써요? 이는 로써. 무엇으로? 자, 그럼 소만 알면 돼 이제. 소위부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다. 소위부답 하겠습니다 했어. 소위부답하겠습니다. 소로서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치? 다 나왔어. 자, 가자. 이 소만 알면 돼. 그렇지. 자, 무슨 소야? 아이씨. 제가 지금 했잖아요. 에? 저 때 했다고요? 제가 지금 했다고요. 해봐요 다시. 뭘 했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띠꺼운 표정인데 이거는 지금 뭐지? 띠꺼운 표정으로서 답을 안 하겠다. 약간- 정확한데? 무표정 같은 건가? 자기 이거 얼굴 봐. 드러내지 않는 얼굴 거. 봐. 비웃는 것 같은데. 그렇지. 비웃음으로써? 비웃음으로써 대답하자. 예. 저는 객관적으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객관소. 객관소야 저게? 네. 객관 소자는 또 새로 만든 거예요, 방금? 객관소. 진짜 모르겠다. 뭘로써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야? 웃음. 웃음으로써? 미소. 박장대소. 미소로써 답장을. 근데 아까 또 맞아. 비웃음으로써 대답하지 않겠다. 뭐 이게 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아니, 요번 달 어떻게 매출 괜찮았어요? 물어보면
소위부답. 웃음으로서 답은 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이 아는 거죠. 오. 왜 사냥은 웃지요? 뭐 이런 거. 그죠, 웃지요. 이게 뭐냐면 멸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 후보가 멸공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소위부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같지 않게 본 거지. 지금 시대에 저기 멸공 얘기를 했나? 예, 그래서 소위부답하겠습니다. 그 웃으면서 얘기한 거 맞아요?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 표정까지는 뭐 모르겠고. 아 이게 미소 소자예요? 아 제 웃음으로 네.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신한다고? 예, 그래서 웃음으로 대신하겠다가 소위부답이다. 그럼 윤석열 후보는 소위부답이 아니고 A부답 아닐까요? A? A부답. 사랑으로 답하지 않겠다고요? 아니. 그럼요. 뭐 물어보면 맨날 A보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꼰대 소리 듣는데. 그러니까요. 예. 정신 차리세요. 소위보다. 자, 소위부답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신문에 뭐 이게 안철수 후보가 소위부답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진짜 같습니다. 앞으로도 처음 들어요. 정치인들이 저런 말 자꾸 쓰니까 하는 거예요. 저걸 환문을 왜 하는데 그 기자들이 뭐 기사에다가 지들 유식한 척하면서 그 정치인들이 안철수 후보도 유난히 저런 말 많이 써요. 이게 선민의식이거든요. 아무튼 토론하면 저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급박하게 날라온 극한 시사 두 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